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부동산연대에서는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3법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법이란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를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을 7월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1989년 최소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배경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합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17% 상승 오르며 5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런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개정 논리입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간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을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는 부동산 매매 시 하는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이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보증금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이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는 그 대부분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하고 있으나 매매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즉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되며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실거래 신고까지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전입신고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5만 원에,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월세 실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자 자동적으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래 내용을 입력한 후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며 현재 50만 원인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이를 거부하고 협상할 여지가 생기나요?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료를 올릴 때 전세든 월세든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가 경기 물가 주택 수급 사항들을 고려해 조례로 그 이하로 상한선을 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이었던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5% 상한선을 초과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부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3법 중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청구권제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이래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의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요구권과 상한제의 경우 본회의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궁금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번 갱신해 4년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법 시행 이후 요구권이 한번 부여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했어도 요구권을 행사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년 더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면서 현재 50만 원인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이를 거부하고 협상할 여지가 생기나요? 계약을 갱신하면 임대료를 올릴 때 전세든 월세든 기존 임대료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각 지자체가 경기 물가 주택 수급 상황들을 고려해 조례로 그 이하로 상한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0만 원이었던 월세를 60만 원 올려달라는 것은 5% 상한선을 초과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이미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존 전월세 계약도 요구권과 상한제를 소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했을 때는 소급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새 세입자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요구권 행사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길었어. 같은 경우 집주인이 아직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현행 임대차 주택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갱신 거절 통보가 법 개정 전 이루어졌다면 현행법상 확정된 권리가 인정되는 것 시각이 우세합니다. 확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 적용은 유연일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가 개정법을 이 근거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지금은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된 확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집주인 및 집주인의 자녀 등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에 집주인이 입주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자체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예가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그러한 고지 의무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은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시 추가되는 계약 기간이 2년이니 최소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올해 9월 1일 기준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내보냈다면 2022년 8월 말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새 세입자를 들인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원룸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연체합니다. 요구권이 도입되면 그래도 계약갱신을 해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2개월치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거절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 밖에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를 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가시로 파손할 경우,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등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새로 전세 계약을 해 들어가려 하는데 주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직전 세입자보다 내던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 있으니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계약 대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빠른 정착을 위해 이 부분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두기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에도 일정한 시세가 형성돼 집주인이 무작정 임대료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전월세 시세가 급등하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조가 도입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실거래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5만 원,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월세 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해서 거래 내용을 입력한 후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발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30일 법사위에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 기존 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임대료가 4개월간 약 19% 올랐다며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이 사익보호 가치보다 공익보호 크기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상한은 5%에 정해졌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전세난이 심각한 주요 도시에서는 지자체들이 상승률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앞으로 세입자는 무조건 2년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갖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전세계약이 기간이 2년이어서 대체로 그간 2년 플러스 2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규정한 갱신에 따른 추가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만일 최초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되었다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는 계약 만료 6월에서 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법 조항이 12월 개정돼 해당 기간이 6월에서 2개월로 바뀌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도 이를 준용하여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들을 이모저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대출 질권 설정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만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는 어느 집주인, 임대인의 말입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7월 30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바로 시행돼 모든 세입자는 1회 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원치 않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개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분노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사각지대다 어떤 이든 내보내자는 집주인의 전세대출 거부하겠다는 어느 임대인의 하소연이 등록되었습니다. 22년 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시장이 대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강한 의지만큼 집주인 임대인의 반발도 거셉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동의 거부로 임차인을 골라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임대차 3법 맹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어느 언론사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겠다며 이제 현금만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느 SNS에서 집주인의 댓글에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줄 때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 등 세 곳의 보증을 끼고 해줍니다. 주금공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HUG와 서울보증은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전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금금 보증 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 관계자의 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이 됩니다. 물론 최초 전세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 시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이 5% 임대료를 올릴 경우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 관계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은 법 시행 전 갱신을 거부한 뒤 곧바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5%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을 거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3자와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집주인은 벌써 시행 전에 신규 계약을 해야 임대료를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본인 거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의 요청에 신규 계약을 당장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협박하는 세입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받겠다가 세입자의 반발을 산 경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6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미리 연락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은 갱신 불가 의사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연장 불가 사유냐고 물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설명하자 세입자는 법이 바뀌는 것 아시냐며 계약 종료 후 기존 집 전출 증명서와 이 집 전입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 경우 세입자는 3개월분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집주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거주 직계 비속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재건축이나 멸실 등 사유로 집을 수리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하면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독일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인정되는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해가 쌓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급등할 듯합니다. 조정위원회가 확대됩니다. 개정법하면 사례별로 워낙 복잡해서 임대차 분쟁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3개월 이후부터는 이 기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도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인원을 대확대하고 조직을 키워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대출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 조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맡았던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부동산 내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보다 나은 부동산을 엄선하여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나가실 땐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